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이용하여서 대주 형태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문제를 더 풀어보시고 비교문 진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화면 속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속의 문제부터 보시죠.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보다는 필드트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습니다. 해당 문제를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서론과 결론의 답변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론의 주장은 문제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고 화제지시 문장은 1번 혹은 2번 문장 중에서 더 안전한 선택지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기존 제가 드린 9개 아이디어 중 하나를 골라 문제에 맞게 약간은 응용을 하여 답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래 효율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를 학업의 효율성으로 변경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어진 문제를 반대하고 집중력을 기준으로 글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는 집중적으로 학업을 준비할 수 있다. 반면에 필드트립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와 같은 아이디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쓰셔도 무방한데 항상 유의하실 사항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진짜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던 더 글쓰기 편한 방향으로 주장을 고르셔야만 합니다. 토플 시험의 스피킹 영역에서도 독립형 유형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혹시 이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의 문제 읽기와 준비, 그리고 45초의 말하기 시험 중 결코 15초의 준비를 개인의 진짜 믿음을 생각하는데 사용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이전 연습했었던 아이디어를 어떻게 문제에 맞춰 활용을 할 것인가 생각하실 텐데 라이팅 영역의 독립형도 결국에는 같은 형태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잘 쓰셨다는 전제하에 결론 단락은 시간 안배를 통해 무조건 틀리지 않고 서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 두 번째 본론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학생들은 필드트립을 통해 중요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해서 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단락 첫 번째 문장에는 항상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서술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시의 전반부는 문제안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단순히 학업의 효율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억지로 길게 쓰실 필요 없으니까 화면의 내용처럼 짧은 서술을 해주시고 이후 실제 예시 공간에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의 후반부는 필드트립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학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속 본론 단락의 글자 숫자는 170자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장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긴 예시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더 짧은 예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해당 과목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던 지난 10년간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학생분들의 글을 첨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놀랍게도 많은 글들이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여전히 많은 글들이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환경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와 같은 답변을 하시곤 합니다. 혹은 실제 예시 공간에 서술해야 하는 아이디어가 누락이 되거나 혹은 예시 공간의 분량 치우기에 급급하여서 단순히 토픽 센텐스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혹은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서술하지 않아서 감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점수가 20에서 25점 정도 필요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틀리지 않는 짧은 문장을 서술하는 걸 통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답변 만들기 연습을 하시면은 추후에도 시험을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단락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해당 단락에서는 교실에서의 수업이 왜 학업 성취도에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단락 첫 번째 문장은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서술을 하시는데 1번의 문장, 2번의 문장 중 더 주어진 토픽과 어울리는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빈칸은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 다음 빈칸에서 반대편 토픽의 단점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표현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텐데 교실 세팅에서만 공부를 한다면 정도 아이디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예시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바꿔서 미리 만들어진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서술된 예시를 해석해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실의 모습은 일방적으로 수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교실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은 유의미한 배움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전 두 번째 본론 단락과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에 써드린 글자 분량보다는 길이를 짧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의 진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조 형태의 글을 쓰시던 저희가 꼭 써야 하는 글의 분량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은 글의 분량을 조금 줄이시고 미니멈 300자만 채우셔도 됩니다. 또한 글 전개 순서도 항상 똑같이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틀리지만 않아도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써야지보다는 글을 틀리지 않고 채점자가 읽기 쉽게 써야지로 관점을 바꾸시면은 그만큼 시험 준비도 수월해지고 점수 획득도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비교 유형의 글쓰기 진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설명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